여러분, 혹시 오늘이 생일인가요? 아니면 곧 생일이 다가오나요? 보통 사람들은 생일을 1년 중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은 아마 정반대의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SNS에 생일 알림을 어떻게 끌지 고민하고 막상 당일이 되면 누가 축하해줄지 두려우면서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으면 비참해질 것 같은 그 모순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장이라도 휴대폰 끄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생일날 우울한 건 못나서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가짜 자아로 살아왔다는 내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birthday blues라고 불리는 생일 우울증이라는 현상의 껍데기를 벗겨낼 겁니다. 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당신은 가장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이 말하는 그 서늘한 진실을 지금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생일날 코르티솔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까요? 코르티솔은 콩팥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외부 자극에 맞서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생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회적 성적표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제는 자기 대상화로 영어로는 self-objectification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을 어떻게 보나요? 생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객체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정도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나? 축하를 받는 나의 기쁨보다 축하하는 남의 시선에 비친 내 모습에 집착합니다. 이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내 존재 가치를 숫자로 인지하는데, 특히 생일 축하 카톡 메시지 개수, 선물 가격으로 환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제는 회피형 애착으로 불리는 avoidant attachment과 친밀감의 역습인데요.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을 적용하면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이 보호자에게 충분히 수용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에너지를 쏟을 때 본능적으로 이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는 일종의 강렬한 정서적 접근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는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나의 심리적 경계선을 침범하는 공격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세 번째 기제는 인지 부조화와 행복 강박인데요.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현재 감정과 주변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세상은 행복해야 해 라고 외치는데 내 내면은 공허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뇌는 우울이라는 감정을 선택해 상황을 회피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불일치에서 오는 인지적 과부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생일을 평범한 날로 치부하며 숨어버리는 진짜 이유는 그건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실패할 기회조차 차단하려는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축하받지 못할 바에야 내가 먼저 거부하겠다는 무의식적 방어 기제. 이건 당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서서히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깎아먹는 독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바꿔볼게요. 생일은 평가받는 날이 아니라 생존을 확인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도입부에서 던진 무의식의 떡밥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틀린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받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할 때입니다. 1단계는 사회적 알람을 강제 종료하세요. 생일날 우울함이 몰려올 때 당신의 교감신경은 전투 모드입니다. 당장 4회, 7회, 8호흡법을 시행하세요.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멈추고 8초간 뱉으세요. 내에게 지금 공격받는 중이 아니야 라는 신호를 강제로 보내야 합니다. 2단계는 관찰자 임계점을 설정하세요. 생일날 오는 연락에 모두 답장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축하해라는 말에 고마워라고 답하는 건 사회적 거래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10이라면 딱 2만 쓰세요. 나머지 8은 오로지 여러분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3단계는 나만의 리추얼 창조해야 합니다. 타인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경험을 설계하세요.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에 산책을 하거나 평소 가고 싶었던 미술관의 구석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만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생일 우울증이 사실은 나를 지키고 싶어하는 무의식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억지로 웃지 마세요. 축하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도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축하가 있어야만 빛나는 달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축하받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 할 일을 다 했어. 이 작은 한마디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다음번 생일에는 이불 속이 아닌 당신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당당히 서 있게 만들 것입니다. 심리적 자유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졌다면 댓글로 당신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내딛는 첫 번째 연결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갓생을 위해서 갓생 심리학 채널은 오늘도 다양한 심리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느낀 이 작은 깨달음은 작은 균열에 불과합니다. 내일이면 당신의 뇌는 다시 익숙한 우울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려 할 겁니다. 그 관성을 끊어내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심리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해야 합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갓생 심리학의 마음 설계도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단순히 영상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남의 시선에 휘둘리던 삶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좋아요를,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소중한 사람에게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연결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생일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해부하고 갓생을 설계해드리는 갓생 심리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만납니다.